종아리 근육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15초 정도. 무릎에 부담이 없이 통증 컨트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든요. 여러분들 파스를 대부분 다 손목, 팔꿈치, 무릎 앞쪽 이런 데다 이제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안녕하세요. 피란방병원 병원장 윤재필입니다. 저는 한방재활학과 전문의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은 경희대학교에서 본초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활과다 보니까 이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비수술 치료에 대한 그리고 그 본초학을 또 같이 전공했기 때문에 환양을 이용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처방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제 그런 패널 중에서 이제 파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파스를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게 손목, 팔꿈치, 무릎 앞쪽 이런 데다 이제 파스를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피부가 얇은 쪽이 좋겠죠. 아무래도 피부가 두꺼운 쪽보다. 그래서 팔목도 어때요? 여기보다는 이 안쪽이 피부가 더 얇아서 유효성분 흡수가 좋아요. 팔꿈치도 이쪽보다는 여기 안쪽이 피부가 얇죠. 그래서 흡수력이 더 좋고요. 무릎도 어딜까요? 오금 쪽이죠. 오금 쪽에 붙이고 이렇게 관절 쪽에서도 이렇게 피부가 얇은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붙여주는 게 파스의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꿀팁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아파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이거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 그런 통증이 있고, 병원에 때마침 잘 오셨네 하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좀 몸이 좀 뻐근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단순한 근육통입니다, 근육통. 근육은요, 회복력이 빨라서, 사실 침 맞거나 뭐 추나를 받거나 뭐 그런 뭐 수기 치료라든지 침 치료를 해주면 좀 더 빨리 좋아질 뿐이지, 안정만 해도 좀 뻐근한 근육통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통증 중에서도요, 일단 날카로운 통증 통증 자체가 좀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관절의 가동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좀 붓기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방사통이라고 하죠. 그 통증이 뭐 관절 그 부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뭔가 통증이 쭉 뻗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방사통이라든지 붓기라든지 가동력이 떨어진다. 그런 통증들은 여러분들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절 부위에 실질적인 손상이 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을 예를 들면 연골이 찢어졌다든지 인대가 좀 뭐 그런 경우에는요, 상처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에. 그래서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통증과 더불어서 붓기, 열감, 뭐 가려움증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적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제대로 전문의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비뒀다가는 괜찮겠지 내비뒀다가 상처 부위가 더 벌어지거나 또 그 부위에 감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문제가 커져서 뭐 수술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또 방사통 얘기했잖아요. 방사통. 이게 보통 이제 방사통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아픈데 통증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디스크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신경이 눌려도 다리가 저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절염이 생겨도 방사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염이나 관절염이나 신경이나 관절에 손상이 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방사통이 나타난다. 그래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사도 이제 종류가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소형 진통제 뭐 이런 주사도 있고요. 뭐 솔직히 뭐
한의사들도 주사 놓잖아요. 약침, 봉침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전한 주사는 어떤 거냐? 양방 쪽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성분인데 뭐 계란 흰자 성분 같은 건데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몇 번씩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관절에 윤활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절 윤활액이 부족해지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도리에다가 기름칠 해준다든지 엔진에 엔진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연골주사예요. 특별하게 뭐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의사들이 쓰는 뭐 약침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한약에서 유해성분 추출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한의사들이 쓰는 봉침 같은 경우에도 꿀벌에서 아피톡신 성분을 추출해서 알러지 테스트상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놓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주사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뼈 주사라고 많이 하죠. 예전에는 뭐 시골에서 할머니들 뭐 무릎 관절 아프면 이거 만지러 많이 갔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어떻게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작용이 좀 심각하신 분들은 골밀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면역계통도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 주사 자주 맞으시는 분들 얼굴 보면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어요.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예, 스테로이드 맞다 보면은 그렇게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별로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주사들을 맞기 전에 먼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습관과 자세가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자세와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통해서 몸을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육량을 길러서 근육의 탄력성을 또 높여줘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그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한 치료법을 권장합니다. 관절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떠오르는 게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 예, 무릎 관절 운동법. 또 무릎도 워낙에 주변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항상 운동이라는 거는요, 이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은요, 또 누워서, 아까 허리도 누워서 했죠? 누워서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똑같이 붓을 올리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건을 이용하시죠, 수건. 손을 가지고 그 발바닥에다 딱 걸친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쭉 올린 상태에서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대퇴, 직근,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쭉 늘어나겠죠? 종아리 근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15초 정도. 반대쪽도 마찬가지 누워서 수건을 걸치고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스트레칭. 이런 거는요, 사실은 근만성 통증에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통증이 급성으로 나타나도 무릎을 굽히지 않고 편 상태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없이 통증 컨트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근력 강화 운동 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의자 앉은 상태도 할 수 있어요. 의자 앉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쭉 뻗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퇴사두근, 허벅지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10초에 15초는 버티는 거죠. 그리고 반대발도 이렇게.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꽉 주는 거죠.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엉덩이, 그리고 뭐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뭐 전체적으로 다 강화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때는요, 무릎이라는 거는요, 사실 90도 이상 굽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T 센터 가면 스쿼트 많이 하시는데, 스쿼트 하다가 무릎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너무 과하게 구부리니까. 그리고 중량을 또 이고 하니까. 근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 또 근력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벽을 이용한 스쿼트. 이 벽에다가 등을 딱 대시고, 엉덩이나 등을 딱 댄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처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90도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스탑하고 다시 올라가셔야죠. 왜냐하면 90도 이상 구부리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대신 딱 90도 정도 됐을 때, 무릎이 됐을 때 한 3초 정도 버텨. 하나, 둘, 셋, 3초 정도 버텨서 대퇴사두근하고 엉덩이 쪽에 뭔가 힘이 쫙 주어진 느낌을 가진 다음에 다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그것도 무릎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걷기 운동 너무 많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계속 걸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답은 걸으셔야 합니다. 아파도.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무릎 안쪽이 막 찌르는다 통증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으라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덜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걷는 거예요.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걷기 운동은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걷기 운동이거든요. 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에 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무릎의 윤활 분비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연골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걷기 운동이 좋은데 걸으라니까 여러분들 맨날 쇼핑하시는 분이 있어요. 쇼핑하면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정확한 걷기 운동에 좋은 운동화를 딱 신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모든 게 운동에 집중이 돼야죠. 그래야지 정확한 근육이 쓰임새를 알기 때문에 정확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쇼핑하다 여러분들 발목 삐끗한 사람 많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그렇게 하는 운동이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무릎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단 강도를 잘 조절하시되 여러분들 뭐 만보를 꼭 걷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에 맞게끔 젊은 사람들 좀 많이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7,000보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걷는 시간 일주일에 150분 보건복지부에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주 5일 정도 운동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30분 곱하기 5일이면 150분이니까. 그리고 운동 강도는요. 걸을 때 너무 살살 걷지 마시고 보폭을 평상시 보폭보다 좀 더 늘린다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음이 좀 빨라지겠죠? 보폭을 한 조금 더 넓게 걸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넓혀서 그렇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게 근육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40대 이상이 되면 30대와는 다르게 매해마다 1%씩 근육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한 10%, 그리고 80살이 되면 50%의 근육량이 줄어들죠. 30대에 비해서. 그래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복부 비만, 배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배가 많이 나오면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의 C자 커브가 있는 게 정상인데 너무 많이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척추가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과전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앞에 있는 복부에도 무게감이 많이 실리면서 결국은 허리에 부담감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중년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허리 통증으로 많이 유발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제가 이번에 이제 초관절 자세력해서 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책도 냈지만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근력도 있고 그리고 근육의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티님이 좋으니까 모르다가 중년이 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많이 뻣뻣해지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직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앉아있죠. 저도 지금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감독님도 앉아서 저랑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편한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앉아있는 게요, 서 있는 것보다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줘요. 이게 서 있는 걸 100으로 본다면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이제 180 정도의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 없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27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만큼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허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젊었을 땐 다르게 중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 사무직을 오래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 허리하고 또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 있을 때도 그럼 서 있으면 괜찮냐? 서 있을 때도 이제 빤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서 있어요? 삐딱하게 짝다리를 많이 짚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가방을, 그죠? 핸드백을 많이 메고서 이렇게 많이 서 있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를 많이 싣거나 짝다리를 많이 짚는 것은 또 골반 틀어짐을 유발해가지고 결국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리고 평상시에 또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 또 자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누워 있는 거, 자는 거, 잘 때도 어때요? 잘 때도 똑바로 안 주무시고 또 엎드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허리가 과도하게 뒤로 꺾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때 또 웅크리는 자세, 너무 과도하게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 좋다고 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웅크리고 주무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 뒤쪽을 너무 과도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도 사실은 허리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뭐 탁구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재미는 있죠. 근데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편축 운동이죠. 편축 운동.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이에요.
걷기나 수영이나 뭐 피트니스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한쪽 방향을 쓰는 운동들은 대부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근데 재미가 있지만은 한쪽 발만 쓰다 보니까 골반도 틀어지고 한쪽 근육만 쓰다 보니까 좌우 근육의 편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허리 통증을 또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뭐 가끔씩 환자들 보면 골프가 허리 좋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걷는 건 좋습니다. 걷는 건 골프하면 걷는 건 좋은데 골프장 가면 대부분 뭐 카트 타죠. 잘 안 걷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한쪽 발을 틀고 하니까 허리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골프 선수들도 제가 뭐 예전에 뭐 최나연 선수나 뭐 신지혜 선수, 최경주 프로 뭐 배상문 프로 다 치료를 해줬지만은 다들 골프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팠던 경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편측 운동은 허리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운동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근력도 많이 없고 허리도 많이 뻣뻣한데 그렇게 편측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결국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어떤 건가요? 뭐 다 안 좋죠. 허리 안 좋은 자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기대서 이렇게 앉는 게 아무래도 허리에 걸리는 무게를 등받이가 분산해주고 이게 팔걸이에다가 손을 딱 놔야지만 또 팔로 허리의 무게가 분산되고 이거 의자는 없는데 헤드레스트, 머리를 딱 기댈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 딱 앉아야 기대야지만 또 무게가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의자 끝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을 보시죠, 대부분 다. 그래서 공원이나 벤치나 뭐 지하철 보시면 다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허리에 제일 안 좋습니다. 물론 목에도 안 좋고. 이 자세가 정말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고요. 여기서 더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또 앉아 있죠. 의자의 끝에 앉아서 다리를 꼰 상태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자세. 너무 안 좋습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 버스 타다 보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뭐 요즘은 뭐 집에 소파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식당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거. 양반다리하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거. 그게 정말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그 식당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좌식 식당을 다시 다 테이블 놓고 하는 식당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앉아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식탁에 딱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식탁에 기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그래도 허리 건강에 좋다. 또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더라도 이렇게 등받이에 앉고 이렇게 쿠션을 대고 앉는 게 좋은 거지.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 숙이고 거기다 다리 꼬고 스마트폰 본다? 이거는 몇 년 안에 디스크 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서 등을 구부려 식사하시면 일어날 때 허리가 안 펴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런 자세를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겠죠. 허리 운동, 아무래도 이제 허리는 그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건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요, 육포처럼요, 수분도 없어지고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법. 자, 어떻게 하냐면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딱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 쪽으로 쭉 반드시 쭉 내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때 팔은 쭉 편 상태에서 다리만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반대쪽으로 쭉, 그리고 고개는 돌아가는 쪽 반대쪽으로 쭉 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꼬아주는 느낌. 그렇게 한 15초 정도. 그리고 또 다시 왼쪽 다리를 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또 머리는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쭉 버티고 15초 정도. 이렇게 10번씩.
한 3세트 정도 하면은 아주 훌륭한 허리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야겠죠. 엉덩이, 복근, 그리고 등 근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 속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냥개 운동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발 달린 동물이 걸을 때 보면은 오른쪽 앞발이라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뒷발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엎드린 사냥개처럼 딱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팔을 쭉 90도로 머리까지 쭉 반드시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다리를 또 뒤쪽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버티시는 거죠. 등척성 운동인데 그렇게 15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물론 통증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한 10초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왼팔 올리고 그러면 반대쪽 오른다리를 쭉 뒤로 뻗어서 그렇게 해서 또 10초, 15초 정도 버티시고 이렇게 10번씩 3세트. 쉽지가 않아요. 뭐 보기에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데 이건 또 우리의 허리 주변에 있는 엉덩이, 복부 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리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 습관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습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앉아있기, 서있기, 그리고 주무시는 거죠. 누워있기 세 가지인데,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일단 중요해요. 의자가. 그래서 의자는요. 이렇게 이런 의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런 의자 쓰면 안 돼요. 일단은 단단하게 의자가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는 등받이 말고 등 전체까지 올라오는 그런 등받이 의자. 그리고 팔도 이 팔걸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전체적으로 손까지 딱 잡을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암레스트라고 하죠. 있는 그런 의자.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자를 그렇게 해서 편하게 앉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허리는 전만이 돼야 되니까 의자 중에서 그냥 뒤가 등받이가 판판하기만 하고 뒤 이렇게 곡선이 없는 의자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쿠션을 하나 딱 대주는 게 중요합니다. 쿠션, 조그만 쿠션 돼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의자 높이가 중요하죠. 의자 높이. 요즘 의자들이 다 높낮이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의자를 너무 낮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구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의자보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딱 무릎을 한 90도 이상 폈을 때 양쪽 발바닥에 지면에 잘 밀착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앉아있을 때는 그런 의자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좋은 의자를 써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세 중요하지. 습관. 그죠? 습관. 어떤 습관? 50분 앉아 있었으면 5분 정도는 일어나서 허리를 좀 펴주시고 좀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다시 앉고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가만히 사람이 서 있어서 못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서 있는 게 중요하냐. 일단은 배에다 힘을 주고 서 있어야 돼요. 배에 복근에 힘을 딱 주고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배가 앞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않죠, 여러분. 배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전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잡아 당겨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턱을 당기고 배에는 힘을 줘라. 서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은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귀, 어깨, 그리고 고관절, 무릎, 이 발목까지 이 선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게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료할 때 저는 서서 진료해요. 네, 스탠딩 진료라고 해가지고 서서 진료하는데 환자들한테 맨날 제가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앉아서 환자랑 같이 대화하기가 좀 뻘쭘해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은 맨날 앉아있으면서 나보고 앉아있지 말래. 그래서 저는 벌써 9년째 병원 오픈한 지 저희 피란방병원 오픈한 지 9년째 저는 항상 서서 진료하고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는 10명 모든 원장들이 같이 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진료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서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원장님들이 서서 진료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서 있는 게 좋고요. 저희들처럼 스탠딩 진료나 스탠딩 워킹,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로 서서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책상 밑에 매트를 하나 깔으세요. 쿠션인 매트. 그래서 매트 위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죠? 주무시는 거. 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잘 때는요, 제일 부담 없는 자세가 뭐예요? 똑바로 주무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똑바로 주무시는 거. 근데 똑바로 잔다고 했는데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한 20, 30도 정도 살짝 구부러진 높이 정도 되게끔 무릎 오금 밑에다가 베개를 1개 내지 2개 정도 포개서 놓고서 똑바로 주무시면 허리에 부담감이 덜해요. 근데 사람이 계속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더라도 골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다가 또 베개를 끼워놓고 주무시면 위에 있는 다리가 밑으로 처지는 게 방지돼서 골반 틀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 사이나 허벅지 쪽에 베개를 하나를 끼워놓고 옆으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베개 높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높여야겠죠? 어깨에서 머리 이 높이 한 15cm 정도,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거나 너무 쓰지 않게끔 그런 높이의 베개를 배에 주셔야지만 허리의 곡선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활용해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쿠션과 방석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쿠션을 활용해서 허리 뒤에다가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쿠션을 놓고서 편하게 기대서 앉아있는 게 허리의 곡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무실이나 또 이제 운전하는 차 안에 조그만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활용을 해주세요. 최악의 자세는 등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근데 쿠션이 뒤에 있으면은 의식적으로 쿠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쿠션에 기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활용해서 앉으시고, 그리고 내가 또 방석 말씀드렸죠. 방석. 또 하나 최악의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방바닥에서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거. 그죠? 식사를 하던 식당이던 식당 가면 그래도 방석은 다 주잖아요. 맨바닥에 앉아있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식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방석을요, 2개를, 3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방석을 접으세요. 접어서 어떻게 하느냐? 방석을 엉덩이에만 까세요. 엉덩이에만. 그리고 다리 쪽까지 방석을 깔지 마시고 접어서 엉덩이에만 놓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만 올라가게 돼 있어. 엉덩이만. 그죠? 엉덩이만 높이가 조절되면 허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엉덩이에만 이렇게 다 방석 올려놓으면 허리가 C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엉덩이만 높여지고 다리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양반다리 할 때. 그렇게 팁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오래된 노포 식당에 갔는데 앉아서 나 허리는 아픈데 앉아 있어야 되고 보니까 등받이도 없고 벽에 기댈 데도 없어? 그럴 때는 방석을 두껍게 접어서 엉덩이에만 깔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